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 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식 방송도 약 3년 정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진행하면서 당연하게 또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단 두 조합으로만 만들어낸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 따라서 화면 중앙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저의 증거 내용들은 숲TV 들어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개인 통상 기록이라는 게시판 제가 최상단에 위치해 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링크 아무거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실제 올렸던 당시 실제 적중 게시글입니다. 날짜 확인하면 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또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 아래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또 제가 문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불법 사설 사이트 이 문의는 안 됩니다. 제가 유튜브 측에다가 또 한 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분석한 분석표만 받아볼 수가 있으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열려 있습니다. membership 가입하시면 바로 즉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 또 추가적으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가실 분들은 숲TV 생방송 또 오셔가지고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일수에 맞게 쪽지로 데이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이저리그 금액업 들어가는 날이겠고요. 최근에 메이저리그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금액을 줄여가고 좀 살살 피해갔는데 오늘 메이저리그가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경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홈팀의 강세들과 원정팀의 약세들 이런 것도 좀 뚜렷한 날이고 오늘은 그대로 그냥 결대로 밀어치기에도 딱 좋은 그런 경기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승부 금액업을 보려고 했으나 좀 조금만 이제 왜냐면 최근에 야구들 뭐 국내 야구,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가 대부분 다 좀 어지럽기 때문에 금액업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승부 조합이 이제 뭐 무려 2개나 또 나와준 만큼 오늘 올킬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애틀랜타와 애리조나 경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주간을 또 제가 또 오늘 놓쳤기 때문에 오늘 야간 같은 날 또 반드시 갖고 와야겠죠. 빡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오늘 그랜트 홈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애틀랜타 홈 선발 투수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두 투수 중에 한 투수입니다. 그랜트 홈즈도 좋아하고 또 두 번째로는 슈벨렌 바흐라고 있는데 그 두 선수를 제가 굉장히 홈 경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랜트 홈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3승 4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을 하는데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2점대로 굉장히 떨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 원정 경기가 거의 6점대 가까이가 되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볼 자체 힘이 좋다 보니까 시원시원합니다. 정중하게 꽂는 볼들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좀 피홈런 수치가 좀 있어요. 피장타 리스크도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 다만 역시나 뭐 이 선수 뭐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볼의 힘 자체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피안타율도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어쨌든 또 강점 중에 하나는 이닝 이팅이 된다. 적어도 이제 뭐 경기당 6이닝 정도는 먹어주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선발 요건은 대부분 다 갖춰놓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홈 경기에선 더 안정감 있는 내용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최근에 보시면 또 애틀랜타가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불펜도 12위에 위치가 되어 있는 만큼 아마 그랜트 홈즈가 기본값의 피칭을 보여줬을 때 그 뒤에 따라붙는 필승조나 승리조 라인들도 상당히 좀 빵빵하게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오늘 애리조나 선발 투수가 바로 브랜든 팟 선수가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7승 4패 방어율 5점대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킨스, 그러니까 피츠버그의 스킨스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 1실점을 하고도 패전 투수를 기록하는 투수가 있는가 하면 6실점을 하고도 승리 투수를 기록하는 투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브랜든 팟인데,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세부 지표에 비해서 7승 4패, 너무 이거는
좀 고평가가 되었다.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정의 구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 이런 애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세부적인 지표 다 떨어지는데 타격 지원 잘 받아가지고 승리만 막 올린 애들이 있어. 요런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브랜든 팟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채팅창에도 올라오지만 최근에 사고도 한번 쳤죠. 단 아웃 카운트 한 개를 잡지 못하고 8실점을 하면서 강판됐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직전 경기였습니다. 요때 워싱턴 상대로 이제 홈 경기에서 그때 이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다만 이제 브랜든 팟의 우리가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 선수가 나름의 이제 구위값들이나 또는 로케이션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2군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마치고 올라왔을 때 그 경기를 좀 잘 던질 때가 많기는 해요. 요거 하나만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요 하나를 제외하고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선수가 이번 시즌 방어율이 5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6점대고요. 원정 경기 POPS가 무려 9할대입니다. 경기당 홈런 개수도 거의 2개 가까이가 되고 피장타율도 5할이 넘어갑니다. 최근에 터졌던 대부분의 선발들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였던 그런 세부 지표들을 모두 갖고 있고,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홈 경기에서 OPS가 더 좋아진 데다가 팀 타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브랜든 팟이 복잡하게 로케이션을 꾸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애틀랜타란 팀 자체가 우투수 상대로 굉장히 좋죠. 좌투수 상대로 이제 6할 때밖에 안 되는데 우투수 상대로 7할 때까지 OPS를 또 끌어올려 버리기 때문에 요 경기 투타 그리고 뭐 불펜들 타선의 밸런스까지 모두 애틀랜타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애틀랜타가 좀 배당을 잘 받았어요. 그게 조금 제가 수상하긴 합니다. 어제 신시내티랑 좀 같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왜 애틀랜타에게 이렇게 배당을 많이 쥐어줬을까? 상대가 브랜든 팟인데 그런 의문점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애틀랜타 승에다가 1마인승까지, 언더오바는 9.5긴 하지만 당연하게 또 9.5를 준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든 팟은 제가 작년에도 솔직히 브랜든 팟 반대를 좀 잘 찍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브랜든 팟은 이번 시즌 유독 좀 승수가 좀 좋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경기는 세인트루이스와 캔자스 경기입니다. 요거 이제 어제 우천 취소된 경기죠. 원래 이제 이게 어제 경기인데 제가 어제 승 1무, 그러니까 1햄무 좋다라고 형들한테 또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기였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냥 프리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세인트 선발 투수가 마이콜라스 4승 2패 방어율 3.9점대고, 캔자스 선발 투수가 카메론입니다. 2승 1패 방어율 1점대인데 뭐 이제 마이콜라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를 더 잘 던지고 카메론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죠.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운드에서 경쟁력이 좀 있을 때 어느 정도 경기를 잘 끌고 가는 타입이고,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마운드가 좀 단단할 때 나름 성과를 내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양쪽 다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세인트도 그렇고 캔자스도 그렇고 타격값이 완전 월등한 또 그런 두 팀은 아니라서 요 경기는 뭐 어제 프리뷰에 들었던 내용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펜들도 어떻게 본다면 연투도 없을 거고 좀 잘 정돈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언더사이즈 보면서 뭐 승 1무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세인트루이스 일반 승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루를 쉬었다는 거는 원정팀보다 홈팀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화이트삭스와 그리고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삭 선발 투수가 숀 버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6패 방어율 4.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오늘 마이즈입니다. 6승 1패 방어율 2.82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KC 마이즈 같은 경우에도 디트로이트에서 정말 성장을 많이 했고, 지난 시즌에도 마이즈가 괜찮았지만 이번 시즌 마이즈는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걔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지금 디트로이트 1선발 타릭스 쿠발보다도 어떻게 본다면 구위값은 지금 더 잘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균 구종 가치가 지금 스코벨보다도 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즈가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에서 꽤나 좀 사고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선수도 구위에 조금 몰빵되어 있는 좀 성향이 있다 보니까 원정 경기가 조금 아쉬워요. 아무래도 좀 제구가 좀 날린다라거나 또는 이제 좀 몰리는 볼들,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 볼들이 좀 이제 한중간으로 몰리면서 장타가 늘어나는 경우가 좀 종종 있긴 한데, 다만 어쨌든 구종값 자체가 워낙 또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 경기 이제 캔자스 상대로 3이닝간 3실점을 하면서 또 홈런 한 개도 있었죠. 좀 불안하긴 했지만 뭐 어쨌든 마운드에서 크게 오늘 밀릴 만한 경기는 아니고, 특히나 화이트삭스 타선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화삭 타선이 30개 구단 중에서 28등입니다. 거의 뭐 최하위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오늘 화삭 선발 투수 쇼온 버크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저랑 4대가 정말 안 맞아요. 그러니까 희한해. 쇼온 버크가 이번 시즌 초반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첫 선발 등판을 했을 때 그때부터 계속 터져 나가기 시작하다가 유독 제가 쇼온 버크만 건드려버리면은 잘 던져버리죠. 최근에도 제가 쇼온 버크 건드린 경기를 쇼온 버크 지금 다 잘 던졌습니다. 그 좀 이제 불안감이 좀 있고, 다만 쇼온 버크 같은 경우에도 세부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이 구종 가치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구위값 자체가 좀 좋은 선수다. 그러다 보니까 원정보다 아무래도 홈 경기를 더 잘 던지는 편은 맞고요. 모든 구종들의 피안 타율이 좀 많이 적은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선수가 그러면 뭐가 좋지 못하냐, 주자를 쌓아놓고 홈런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OPS나 피장타율이나 또는 피홈런 리스크를 좀 갖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여러분들 최근에 조금 연승을 달릴 때 보면은 모든 연승 구간에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 바로 홈런 비율입니다. 디트로이트가 보면 타선에서 홈런 비중을 올리면서 타격의 힘을 키웠고 연승을 이어갔단 말이지. 결국 그런 부분에서는 상성상 오늘 쇼온 버크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경기가 1차전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가 많은 득점을 하면서 화이트삭스는 저득점에 그쳐지는 그런 경기가 전형적인 강팀과 약팀의 경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가 원정팀이다 보니까 이 마행까지도 한번 터치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겠다. 디트로이트 승에다가 1마행승 그리고 오버까지 한번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뭐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홈 경기에서 그 나름 마운드의 밸런스가 나쁘지 않을 때 꽤 사고를 치는 구간들이 좀 종종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게 조금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결대로 최근에 흘러갔던 대로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근데 언더 쪽도 괜찮을 것 같아. 8.5면은 뭐 디트로이트가 7점 낸다라고 해도 화삭이 영봉패나 1득점 해버리면 또 언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자, 다음 토론토와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경기였는데 양 두 선수 오늘 선발 투수들의 이제 구종 가치를 보고 제가 판단을 내리고 가지고 온 그런 경기입니다. 자, 토론토 선발 투수가 오늘 크리스 베싯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5승 3패고요. 방어율 3.8점대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예요. 제가 메이저리그 좋아하는 선수 5선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5선수 안에 들어가는 선수가 크리스 베싯입니다. 이 선수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꾸준함 때문입니다. 꾸준함. 그러니까 모든 세부 지표에서 거의 약점이 없고 갖고 있는 로케이션도 훌륭한 데다가 이 많은 나이를 먹도록 크리스 베싯의 강점은 매 시즌마다 딱히 기복이 없는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얘는 잘 던지는 경기랑 못 던지는 경기의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그게 모든 시즌 거진 일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선호하는, 그러니까 가끔 가져갈 거 없을 때 또는 토론토 빠따 올라왔을 때 크리스 베싯 내보내면 보통 제가 토론토 한번 컨택을 하는데 그런 형태의 투수입니다. 크리스 베싯 같은 경우에 또 현재 지금 구종 가치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치는 내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선수의 강점, 홈 경기 잘 던지죠. 원정 경기 방어율 5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의 방어율이 단 2점대밖에 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구종가치 분석을 한 저로서는 이제 포신 페이스볼에 좀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선수 지금 포신 페이스볼 피안 타율이 지금 3할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그 대부분의 포신 페이스볼들이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맞았던 홈런의 대부분이 이 포신 페이스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지 않는 구간이죠. 포신 페이스볼에 대한 피안 타율이 높다라거나 또는 홈런이 많을 때 웬만하면 그 선수는 언제 터져도 분명 터지는 선수는 분명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프리베이드했던 선수 중에서 어제 경기였습니다. 한신의 몬베츠. 그 선수가 포신 페이스볼이 굉장히 불안했고 제가 피해갔는데 어제 이제 니오넴이 푸근하게도 승리를 거둬냈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다.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필라 선발 투수가 오늘 헤수스 루자르도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5승 1패 기록해주고 있고요. 방어율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루자르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종 가치에 워낙 힘이 좋은 투수 그리고 싱킹 패스트볼 주구종으로 던진 투수인데 이게 우리 이제
어제였나요? 어제 그 유튜브 영상 촬영 끝내고 숲TV 형님들이랑 이제 가볍게 얘기하는 도중에 어떤 형님이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 지금 이 토론토의 홈구장 로저스 센터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냐라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생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찾아봤잖아. 근데 완벽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그게 파크 팩터를 떠나서 잔디, 인조 잔디다 보니까 이게 타구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 땅볼들이 대부분 내야를 빠져나가는 볼들이 워낙 많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헤수스 루자르도가 땅볼 유도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싱킹 페이스트볼을 떨어뜨리면서 웬만하면 이제 땅볼로 잡는 선수인데, 다만 이제 이 필라델피아의 내야 수비 그 지표를 놓고 봤을 때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26위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본다면 오늘의 좀 변수가 어쩌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요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루자르도의 어떤 세부 지표들, 홈 경기가 방어율 5점인데 원정 경기 2점대로 상당히 툭 떨어집니다. 굉장히 좋고요. 홈런 거의 맞지 않죠. 토론토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핵심 이런 장타값에 좀 자유로울 수도 있겠다. 전의 경기는 필라델피아 일반승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혹여나 정말 이 잔디의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는 맞겠다. 크리스 베이시시 괜히 홈 경기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일반승에다가 토론토 프랜승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언더바는 패스할게요. 패스하고 나는 배당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토론토 프랜승 권장드리겠고요. 또는 그냥 뭐 필라델피아 일반승 정도만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까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형들 오늘 경기에서 헤수스 루자르도가 땅볼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 때문에 내야 수비 실책으로 인해서 경기를 내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경기 토론토가 홈 경기일 때 우리가 요런 부분 또 써먹어 볼 수가 있겠지. 참고 정도 해주세요. 요거는. 자, 다음은 시애틀과 볼티모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부다비 형님 어서 오십시오. 주 패키지 형님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6월 한 달마 형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애틀 선발 투수 오늘 브라이언 우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5승 2패 방어율 2.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잭 애플린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4승 2패 방어율 4.4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딴 거 일단 볼 거 없고, 제가 이제 그 메이저리그, 그 다음에 일본 야구, 국내 야구 통틀어서 가장 수입이 나오기 어려운 리그는 일본 야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잘 나오는 리그는 이제 메이저리그라고 얘기를 했죠. 다만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수입을 잘 내어주지 않는 홈팀이 딱 한 팀 있습니다. 바로 시애틀입니다. 뭐 필라델피아나 샌프란시스코도 수입을 잘 안 내주는 팀이긴 한데 시애틀 같은 경우가 홈 경기에서 수입을 웬만하면 잘 안 내어주죠. 그리고 또 하나 시애틀이 결국 홈 경기에서 가장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투수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은 오늘 경기 시애틀에 대한 안정감이 저는 분명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애틀 선발 투수 브라이언 우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무려 1점대밖에 안 되고요. WHIP가 0.95점대. 오늘 선발 등판하는 모든 투수들 중에서 WHIP가 0점대인 선수는 오늘 브라이언 우가 유일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브라이언 우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9위고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이제 9위를 믿고 던지다 보니까 홈런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요런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하나, 다만 요것도 이제 홈 경기에서 굉장히 또 뚝 떨어지는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POPS가 홈 경기에서 5할밖에 안 됩니다. 요런 또 강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뭐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시애틀이 최근에 좀 불펜이 아쉽죠. 불펜이 거의 뭐 리그 최하위권까지 뚝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좀 불펜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브라이언 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이닝 이팅은 되는 선수이다. 또 볼티모어 선발 투수 잭 애플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잭 애플린이 이제 그 템파베이에 있었을 당시에는 홈 애플린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었어요. 그만큼 홈 경기에선 진짜 미친 피칭을 보여주는 게 애플린이었는데, 이제 볼티모어 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원정 경기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이제 홈 경기 POPS가 9할 때인 반면 원정 경기 POPS가 6할 때밖에 안 되고요. 방어율도 3점대로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자, 다만 이 선수 오늘 선발 등판하는 모든 투수 통틀어서 피홈런 리스크가 두 번째로 큰 선수입니다. 가장 높은 선수 이따 뒤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애틀이란 팀 자체가 어쨌든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타선의 강점은 장타입니다. 확실히 장타고, 그리고 또 이제 홈런에 대한 강점도 갖고 있는 그런 또 팀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경기는 시애틀 쪽으로 한번 우리가 컨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애틀 승리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애틀이라는 팀 자체가 홈 경기에서 마인을 정말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애틀이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 빠따도 안 좋고 마운드도 흔들리고 있는데 1.4배당이라는 거, 이게 조금 저는 성 나갔던 부분이긴 합니다. 뭐 물론 오늘 뭐 수입이라는 구간도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시애틀의 어떤 경기력 대비해서 배당이 좀 작기 때문에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요 정도면 한 1.5나 아니면 1.6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배당이 짜도 너무 짰다라는 거 참고해주세요. 시애틀 승에다가 시애틀 마헨슨, 그리고 언더바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뭐 선발 투수가 뭐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승리하는 방향은 아마 타선 쪽이 아닐까 싶어요. 자, 샌프란시스코랑 샌디에이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 어떻게 본다면 우리 형님들한테 이제 좀 이제 칭찬을 오늘 좀 받았던 그런 경기였죠. 샌프란시스코의 어제 그 경기, 그러니까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의 그 이제 타격의 흐름만 놓고 보았을 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샌프란시스코 언더를 주력까지 챙겨갈 만한 그런 경기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여기서 언더 장주를 끊을 것이다. 여기는 오바고 타격으로 오바를 만들어낼 것이다. 샌프 역배다 오바를 드렸는데 어제 6, 7, 8회였나요? 거기서 역전을 걷어냈죠. 그러면서 오바까지 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세이버 매트릭스를 보면은 선발 투수들의 그 불안점들과 불펜들의 장타력들 이런 거 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컨택을 해드렸던 거였는데, 뭐 어쨌든 오늘 샌프란시스코는 어제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쪽 다 오늘 선발 투수들이 나름 나쁘지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샌프 선발 투수가 오늘 로비레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7승 1패, 방어율 2.4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로비레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웠던 게 직전 경기였죠. 마이애미 원정 가가지고 7이닝간 1실점을 했는데 졌습니다. 패전 투수가 됐는데, 요 경기도 제가 그때 맞춰드렸죠. 이게 아마 샌프란시스코가 진다면 타격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7이닝 1실점하고도 졌습니다. 패전 투수가 됐죠. 다만 로비레이가요, 원래 로비레이가 사이영 받았을 때도 그 특이점이 있었었는데, 원래 로비레이가 볼은 좋거든요. 구위값은 좋은데 제구의 문제를 늘상 달고 다니던 선수가 최근에 제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구를 잡았다라는 건데, 구위와 구속 제구가 3박자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좀 골고루 잘 이루어져 있는 선수가 저는 로비레이라고 봐요. 특히나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됩니다. 피안타율도 거의 다 대부분 1할 때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또 보통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피홈런 리스크가 올라가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피홈런 리스크가 큰 선수도 아니야, 심지어. 그리고 어쨌든 뭐 이닝도 6이닝 정도는 충분히 먹어줄 수 있는 선수죠. WHIP 1.1점대입니다.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샌프란시스코의 최근 어떻게 본다면 그래도 강점이라고 한다면 불펜이죠. 이번 시즌 아직까지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불펜 1위, 그리고 최근에 경기들만 놓고 봐도 최상위권, 극상위권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결국에 샌프란시스코 홈 경기에서 로비레이 내놓고 마운드 흔들리면서 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놓고 보고요. 샌디 선발 투수가 오늘 딜런 시즈가 선발 등판합니다. 1승 4패, 방어율 4.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딜런 시즌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계산이 안 서는 투수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얘가 던지는 그 슬라이더, 결정구죠. 슬라이더가 너무 편차가 심하다. 잘 던질 때와 못 던질 때가 너무 뚜렷하고, 또 하나가 홈 경기라고 해가지고 막 다 잘 던지는 것도 아니야. 얘 보면 원정 경기도 잘 던지는 경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가 나름 슬라이더, 이렇게 아래 각도로 떨어진 슬라이더한테 조금 약점이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딜런 시즈도 잘 던질 가능성은 높겠다. 얘네도 불펜 끝내줍니다. 얘네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불펜 3등입니다. 그러니까 불펜 1등 팀과 3등 팀의 맞대결이라는 거야. 심지어 둘 다 마운드도 괜찮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 보았을 때 딜런 시즈가 홈 경기 방어율 3점대에 비해서 원정 경기가 무려 6점대고요. 피상타율도 거의 4할 때 후반대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기는 하다. 이런 부분에 저는 샌프란시스코 일반승 쪽 터치해볼만 하고, 최근에 우리 형님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구간이죠. 승 1무, 요거는 무승부 뜰만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승부라는 게
메이저리그는 승부치긴 하기 때문에 무승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점 차. 샘프가 이기든 샌디가 이기든 1점 차 안쪽으로 떨어질 만한 경기가 요 경기라고 좀 보고 있고, 언더만 언더 보겠습니다. 뭐 요거는 오바가 나려면은 딜런 시즈가 터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패전조나 추격조가 올라와야 이제 오바가 날 텐데, 뭐 딜런 시즈가 완전 무너질 거라고 보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경기 우리 사소 오오리 형님 고맙습니다. 표 바로 말씀해드리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저스랑 매치 경기인데, 자, 이 경기는 제가 좀 할 말이 많기는 한데 시간 관계상 좀 가볍게만 할게요. 이 경기는 뭔가 형들이랑 좀 대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경기인데, 일단 다저스 선발 투수가 오늘 랜던 넥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 4.5점대고요. 매치 선발 투수가 오늘 피터슨입니다. 4승 2패 방어율 2.7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랜던 넥도 홈 경기에 약해요. 피터슨도 원정 경기에 약합니다. 결국 빠따전이면 다저스를 봐야 됩니다. 매튜 사가님 별풍선 우리 199개 매튜 형님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매치가 여러분들, 우리가 막 그랬잖아.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초반에 시작하기 전에 다저스는 일단 우승 확정이다 막 이랬잖아. 그러면서 다저스한테 대응할 만한 팀을 찾아야 된다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매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매치가 경기를 하는 거 보면은 얘들 소토만 좀 올라가면 제가 볼 때 이거 다저스를 추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경기하는 걸 봤거든요. 알론소가 지금 미쳤잖아요. 알론소가 지금 돌아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후안 소토까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공포의 중심 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토의 강점도 약점 있는 볼이 없어요. 알론소의 강점도 약점 있는 구종이 없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매치는 조금의 문제가 이제 이 라인업, 그러니까 마운드에 대한 문제거리였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모든 선발들이 1선발부터 4선발까지가 다 잘 던져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 이게 다저스랑 매치가 4연전인데 지금 매치가 2번 이겼고 다저스가 1번 이겼잖아요. 저는 다저스가 이런 이제 경쟁하는 라이벌 팀한테 위닝 시리즈를 내어줄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는데, 어쩌면 오늘 이 경기 자칫 잘못하면은 내어둘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요거 배팅 구간은 오바 보세요. 오바 9.5긴 하지만 랜던 덱도 홈 경기가 약하고 피터슨도 원정이 좀 약해요. OPS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바 하나 찍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타니가 여러분들, 오타니 좀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오타니가 가장 잘 치는 달 6월이죠. 여름에 가장 강한 남자입니다. 오타니도. 그리고 오타니가 그 8월부터인가 얘가 이제 또 투수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자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 달밖에 없어. 6월밖에. 올스타 브레이크 다 끝나면 이제 그 투수로 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타니도 이제 오늘 열심히 쳐야 될 거고,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은 득점이 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서 오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랑 다른 느낌입니다. 오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건 뉴욕 매치 프레임 건드릴게요. 지금 와, 이거 매치가 경기하는 거 보면은 너무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뭐 불펜이 엄청 흔들리냐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매치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불펜 1위 팀 샘프라 그랬잖아요. 3위가 샌디라 그랬잖아. 2위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뉴욕 매치. 그러니까 선발 불펜 지금 타선이 다 잘 돌아갑니다. 훌륭한 팀이죠 지금 뉴욕 매치. 참고만 해주세요. 자, 다음 피츠버그랑 휴스턴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츠버그 선발 투수는 미치 켈러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1승 7패 방어율 3.7점대인데, 제가 볼 때 피츠버그 타선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치 켈러가 이번 시즌 많이 못 던진 건 맞는데, 초반에 좀 말아먹은 건 맞긴 한데, 미치 켈러가 지금 방어율 3점인데 1승 7패야. 아까 형들 저기 얘기했죠. 여기 애리조나의 브랜든 팟. 얘 브랜든 팟은 방어율이 5점대인데도 7승 4패란 말이야. 근데 지금 미치 켈러는 방어율이 3점대인데 1승 7패요. 폴 스킨스 같은 경우에도 방어율 2점대인데 패수가 더 많죠. 피츠버그 타선은 진짜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어쨌든 이제 미치 켈러도, 원래 미치 켈러의 장점은 제구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어느 정도 원정 경기에서
더 잘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이번 시즌도 보니까 찾아갔더라고요. 원정을 더 잘 던지고 역시나 홈 경기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 선수의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홈런을 잘 안 맞죠. 존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던질 수 있는 구정도 좀 많고요. 또 제구 위주의 피칭을 하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이런 장타력에 있어서 좀 자유롭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최근에 경기를 풀어나가는 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홈런이죠. 최근에 홈런을 많이 때리면서 또 게임을 갖고 온 적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미치 켈러가 오늘 나름의 좋은 피칭은 하지 않을까. 휴스턴은 뭔가 차곡차곡 모아놓고 점수를 갖고 온다는 느낌보다도 그냥 한 방으로 몇 방 그냥 홈런 몇 방 때려서 조져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휴스턴 선발 투수는 프란보 말데스 이번 시즌 5승 4패 방어율 3.1점대인데 뭐 프란보 말데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굉장히 불안했죠. 뭐 던지는 곳마다 다 터져 나가고 특히나 얘 강점이 슬라이더인데 슬라이더가 대부분 다 홈런이 되다 보니까 초반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WRCP가 무려 1.06점대 상당히 좀 많이 좀 떨어뜨렸고요. 근데 다만 문제는 원정 경기죠. 그러니까 프란보 발데스의 강점은 구위, 약점은 로케이션이 너무 단조롭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 좀 많이 터진다. 피츠버그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롯데 같은 느낌이거든요. 타선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간결하게 치는 거 좋아하고 또 이제 구종들 막 다채로운 거보다 딱 일정한 거, 굉장히 좀 예측 가능한 볼들 날아오는 거 좋아하죠. 뭐 피츠버그도 오늘 나름의 그래도 빠따 지원은 해주지 않을까. 피츠버그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피츠버그는 반성해야 돼요, 이거. 미치 켈러나 폴 스킨스 나왔을 때는 그래도 좀 승리를 갖고 와야 된다. 피츠버그 역배, 프렌,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뉴욕 양키스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오늘 뉴욕 양키스 선발 투수가 드디어 나옵니다. 맥스 프리드입니다. 이번 시즌 7승 1패, 방어율 1.9점대. 그리고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체콘입니다. 1승 1패, 방어율 5.2점대인데 요거 양키스 선발 투수 맥스 프리드 직전 다저스 선발 등판을 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맥스 프리드가 터질 거라는 거 형들한테 미리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전 경기 터진 데에는 분명한 제가 이유가 있다. 왜? 다저스를 상대로 직선 구종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직선 구종에 의존하다가 6실점이었나요? 아무튼 크게 박살나면서 어쨌든 시즌 첫 패배를 당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홈런도 무려 2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드의 강점 9위입니다. 너무 직선 구종만 던진다라는 거. 결국에 근데 그게 원정 경기에서는 약점이 된다라는 건데 저는 홈 프리드는 아예 다를 거라고 봅니다. 홈에서의 그 OPS 자체가 5할 때밖에 안 되고요. 방어율도 1점대로 완전 뚝 1점대 극초반대입니다. 뚝 떨어져 버리죠. 전반적으로 맥스 프리드의 강점은 9위에서 나오고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안정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닝도 굉장히 많이 먹는 6이닝, 7이닝까지 먹는 투수기 때문에 불펜에 대한 리스크도 확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맥스 프리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직선 구종 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만 프리드의 볼을 감당해낼 정도의 장타율은 아닙니다. 최근에 또 이제 장타율도 많이 떨어졌죠. OPS가 거의 뭐 23위까지 바닥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아쉬울 수 있겠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도 여러분들 좌상바입니다. 좌투 상대로 굉장히 약하죠. 뭐 타율도 뭐 OPS도 6할 때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보다 좌완을 더 못 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클리블랜드가. 참고하시고 오늘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 슬레이드 체코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의 문제점 제가 아까 요게 앞전에 형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였지 아까? 제가 오늘 피홈런 리스크 경기당 피홈런 리스크가 가장 큰 선수, 두 번째 큰 선수가 아까 누가 그러자 하여튼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이제 가장 높은 선수 제가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 선수입니다. 슬레이드 체코니가 경기당 피홈런 수치가 무려 3점입니다. 3점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냐면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6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단단한 투수라고 칩시다. 근데 6이닝을 먹는 동안 홈런을 2방을 맞는다는 겁니다. WHIP가 1.4점대라는 거는 이닝당 1.4명의 이제 주자를 출루시킨다라는 건데 우리가 수학적으로만 그냥 간단하게만 계산해 봤을 때도 이닝당 1.4명씩의 주자를 내보내서
홈런을 2방을 맞는다. 기본적으로 피칭을 하게 되면 3점은 이제 디폴트로 깔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불안한 투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뉴욕 양키스는 무슨 팀이죠? 홈런의 팀입니다. 바로 에런 저지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아마 홈런 파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경기 뉴욕 양키스 승과 그리고 마힌 승리 보도록 하겠고요. 오바까지 접근하기에는 이게 프리드가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또 프리드가 득점 지원 받으면 더 잘 던져버리죠. 그래서 언더 오바까지 보기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자, 요까지 보고 맞아. 제게 플린이었던 것 같다. 맞아. 자, 어쨌든 오늘 좋아 보이는 9경기를 깔끔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월드컵 예선 구간이긴 한데 요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읊어만 드릴게요. 또 제 주력 종목이 미국 축구랑 일본 축구랑 그 다음에 EPL, EFL이라서 잠깐만, 요거는 제가 수치별로 계산해서 산출된 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경기는 언더만 보도록 하겠고요. 오만이랑 요르단 경기는 이게 요르단이 아직까지 역배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저는 요르단 프랜스 볼게요. 역배까지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프랜스, 그러니까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르단 프랜스이 좀 더 맞을 것 같고, 바레인 사우디 경기는 최근에 사우디가 좀 득점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우디나 바레인, 사우디나 카타르 이렇게 붙으면 이제 오바 쪽으로 볼 수가 있는 중동 팀이지만 오바 쪽으로 많이 보는 구간이긴 한데, 요거 오바 가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고, 또 배당도 2.2배당인가 꽤 높더라고요. 어쨌든 사우디 일반승 또는 햄무 괜찮습니다. 오히려 일반승보다 햄무가 더 괜찮을 수도 있어. 그리고 오바까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그리고 카타르 이란 경기인데 지금 카타르 웬만하면 컨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란 역배에다가 프랜스 그리고 오바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득 보실 분들은 양득도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경기입니다. 쿠웨이트랑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언더 찍고 보세요. 근데 이 언더도 살짝 이게 쿠웨이트가 한 골을 보태버리면 오바가 날 것 같긴 한데, 요거 전 팔레스타인 승에다가 햄무, 그러니까 1대0 승리 보거든요, 스코어까지. 그래서 일단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와 대한민국, 일단 한숨부터 나오는데, 그냥 고배당 쓰실 분들은 무승부나 아니면 우리나라 햄무 보세요, 햄무.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경기 또 존나 잘합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무승부만 찍어줘도 이미 확정이 되는 이런 경기에서 은근 우리나라가 또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존나 잘 잡아. 그래서 우리나라를 맨날 욕하다가도 형들이 그래도 오늘 잘했네 이런단 말이야. 그런 경기다. 자, 스페인과 프랑스 경기인데 이거는 차이가 전 너무 많이 날 거라 봅니다. 솔직히 지금 프랑스가 PSG도 챔스를 우승을 했고, PSG 개개인의 선수들의 동기부여, 그러니까 은바페도 그렇고 티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팀 분위기도 조금은 저는 어수선할 거라고 봐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어제 포르투갈 독일 잡는 거 보셨죠? 그게 DNA라는 게 있어. 이런 토너먼트에서 승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비에 대한 밸런스를 깔고 그 다음에 공격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물론 프랑스의 지금 기세가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스페인이 이런 이걸 뭐라 그러냐, 국가 대항전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거 바로 미드필더진들의 밸런스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스페인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햄무에다가 오바까지 보도록 할게요. 스페인 승은 솔직히 난 써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스페인 승은 이거 다음 폴도 배팅이 되거든요. 한번 써먹을 만하지 않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숲티방 여러분들은 또 제가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까 추천수 빠르게 좀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편하게 언제든 카카오톡 댓글창 확인하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